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뭐 현장에서 이거 엠플라 뭐 일본식 표현일 텐데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범용 플라스틱보다는 뭐 물성이 좋은 거야. 특히 어떤 물성, 내열성이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고분자로서, 또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냐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분자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고. 당연히 사용되는 분야는 인데 약간 열이 발생할 수 있거나 마찰이 일어나는 곳 등에서,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물성적으로 명확히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1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고분자.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도 일반 고분자보다는 좋아야 돼. 그리고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분자. 물론 금속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고분자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고분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또 현장에서 뭐 일본식 표현은 슈플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냐면, 이게 100도가 아니라 150도 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고분자로 정의를 내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도 좀 더 내열성이 좋고 물성이 좋은 고분자를 얘기를 해. 따라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별도로 다시 요 다음에 얘기할 거고,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고. 자, 그러면 어떤 놈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일까 하면은,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기 써 있는 5가지 고분자를 얘기를 해. 이거 말고 5가지 이상이 들어가는 책들도 있어.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자체가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막 복합체로 사용하는 경우도, 뭐 글래스 파이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2개 섞은 경우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져. 근데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한다. 복합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얘기야. 자, 그래서 먼저 각각의 고분자의 화학적인 측면에서 잠깐만 들여다보자고. 첫 번째는 폴리아마이드야. 폴리아마이드는 아마이드 구조를 갖고 있어. 그치? 요런 폴리아마이드를 얘기해. 먼저 케블라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거는 아로마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아마이드야. 그치? 그래서 만드는 건 뭐 텔레프탈릭 애시드하고 다이아민하고 중합을 해서 만드는 게 케블라야. 물론 폴리아마이드 중에는 노맥스라고 해서, 이거 상표명이야. 이와 같이 메타 위치로 올소 메타, 그치? 메타 위치로 들어간 놈들도 있어. 케블라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우리 방탄조끼의 원료로 사용되는 섬유를 우리가 케블라라고 한다고. 그치? 자, 이건 무슨 얘기? 이 물질은 우리가 섬유로 뽑으면,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얘기하는데 섬유로 뽑으면 그야말로 방탄조끼를 만드는 섬유가 돼. 그거는 우리 아라미드 섬유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라미드 섬유라고 표현을 한다고. 요건 아라미드는 딱 봐서 알겠지만 단어가 뭐야? 아로마틱 아마이드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폴리아마이드라고 하는 건, 어떤 책에 나이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나이론은 아니야. 나이론은 일반적으로 폴리아마이드긴 하지만 여기가 알리파틱, 알킬 체인이 들어가 있는 놈을 우리가 나일론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아로마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아마이드는 나일론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 아무튼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폴리아마이드는 고강도.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하이드로젠 본딩 때문이야. 하이드로젠 본딩은 왜? 이거는 아마이드 결합의 특징이야. 아마이드는 다 알다시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체인하고 체인 사이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분자 간 인터랙션이 강하고, 그지? 분자 간 인터랙션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 멜팅 포인트도 높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마이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마이드 결합은 약간 친수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친수성이 살짝 높아지기 때문에 수분, 뭐 그냥 물이 닿는 정도로 녹는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뜨거운 열기가 나오거나 그런 데는 장시간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폴리카보네이트야. 폴리카보네이트는 화학적으로 요게 카보네이트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런 구조가 들어가. 기본적으로 비스페놀 A하고 포스진이 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고분자 구조를 보면 이 구조가 종종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비스페놀 A라고 석유화학에서 핵심적인 중간체 로 요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니까 여기를 참고로 하는 걸로 합시다. 폴리카보네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내충격성이 좋다 하고 투명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방탄유리 뭐 이런 거에는 완벽하게 어울리는 고분자야. 기본적으로 내수성은 좋지만 폴리카보네이트도 뭐 장시간이면 가수 분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수분 존재하에서 정도는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세 번째는 폴리아세탈. 아세탈 수지라고 하는 거고, 폴리옥시메틸렌에서 약자로 POM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 아주 심플하게 생겼고, 모노머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기본적인 모노머지만 실제 합성할 때는 포름알데하이드의 3량체에 해당하겠지. 트라이옥산이라는 놈을 거쳐서 고분자를 만들어. 폴리아세탈은 대표적인 금속 대체 고분자예요. 결국 결정성이 좋고 고강도의 내마모성, 그치? 금속 대체하려면, 마모가 일어나는 곳에 사용하려면 내마모성이 좋아야 돼, 그치? 요게 이제 폴리아세탈 POM의 핵심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요 구조만 되면은 너무 딱딱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요와 같은 코폴리머 형태로 사용돼. 아무래도 알킬 체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연성이 부여가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에틸렌 옥사이드하고 트라이옥산하고의 공중합체에 의해서 이런 공중합체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이쪽 부분이 늘어나면 물성은 떨어지겠지만 뭐 유연성은 좋아지겠지.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PBT야. 폴리뷰틸렌 텔레프탈레이트. 그지? 우리 잘 알고 있는 팩트는 여기가 CH2 에틸렌으로 돼 있는 거고, 그거보다 알킬 체인이 조금 더 긴 놈이야. 뭐 합성이야. 당연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내모함성이 양호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분자 중에서 그냥 중간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폴리에스터 중에서는 내수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얘는 특히 전기 절연성이 우수화되는 게 결국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응용 용도로 활용이 돼. 어떤 책에는 PET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PET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단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글래스 파이버 같은 걸 잔뜩 집어넣은 컴포짓, 복합 재료로 했을 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준하는 물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집어넣으면은 뭐 끝도 한도 없어지니까, 거기서는,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복합체 형태가 아닌 순수한 형태에서만 얘기하니까 PET는 당연히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올소 위치에 다이메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다이메칠 페놀을 산화중합해서 얻어지는 거야. 근데 딱 봐도 알겠지만 이 PPO 자체는 굉장히 내열성이 좋을 거야. 근데
당연히 멜팅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가공이 어려워. 그래서 예전부터 이 PPO를 조금 이제 가공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알킬 체인을 좀 길게 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있고 뭐 실제 상용품도 있었다고 해.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폴리스타이렌하고 블렌딩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 PPO하고 그렇게 해서 멜팅 포인트도 살짝 낮추고 가공성도 높이고, 그지? 그런 변성 PPO지 구체적으로는. 근데 여기 이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페닐렌 이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줘. 그래서 그냥 책에는 PPO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MPP라고 Modified PPE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 알다시피 페닐렌 옥사이드하고 페닐렌 이서는 똑같은 개념의 얘기가 돼. 에틸렌 옥사이드하고 에틸렌 이서하고 다 마찬가지 고분자가 돼. 그래서 요 PPO 또는 MPP로 표현되는 고분자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일단은 순수한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만 실제 예를 들면 POM 같은 경우는 공중합체니까 공중합체에 B가 있을 거고, 모디파이드 PP 같은 경우는 폴리스타이렌의 함량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물성이 달라질 거고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지는 못하고 일반론적으로 뭐 책을 보면 막 뒤죽박죽 돼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먼저 내열성 측면에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모디파이드 PP가 제일 높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특별히 뭐 내열성을 낮추기 위해서 폴리스타렌이 잔뜩 들어간 모디파이드 PP라면 당연히 멜팅 포인트가 낮아지겠지. 근데 일반용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POM이 제일 낮아. 요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충격 강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PC가 제일 높고, 그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비슷한데, 이제 요 PA의 경우는 요게 이제 수분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 사용하면은 얘가 당연히 수분을 조금 흡수해 가지고 질겨지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PA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치수 안정성도 마찬가지야. 먼저 얘기한 PA의 경우는 수분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치수 안정성이 흔들려. 그치? 그래서 일단 제일 뒤에 놨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치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온도에서 자기네 멜팅 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이게 일정한 그 규격을 유지해 주냐의 문제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는 비결정성 고분자가, 왜냐하면 결정성 고분자는 멜팅 포인트 근처에서 결정 화도의 변화가 생기면은 치수 안정성이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정형 고분자가 치수 안정성이 좋다라고 얘기는 해. 아무튼 비정형 고분자 쪽이 조금은 좋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내마모성은 명확해. 내마모성은 POM, 자기 윤활성 미끄러짐 뭐 이런 거, 마찰이 일어나는 곳엔 POM이 압도적으로 좋다. 그리고 PC나 MPP는 거의 마찰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PA나 PBT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야. 이렇게 세 개는 명확하게 순서가 구분이 돼. 투명성의 경우도 명확해. 무슨 얘기? PC는 투명해. 나머지 네 종은 불투명, 반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한 용도로 사용하려면 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억지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리를 하면서 모든 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여기 기입을 한 거야. 책에 따라서 막 이런 것 이렇게 써져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요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그냥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쓸 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폴리아마이드는 아무래도 흡수성이 크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대신 반대로 내화학성, 기름 등에는 강하다고.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닿는 데든지 이런 데는 폴리아마이드가 사용하기 좋다라는 얘기야. 폴리카보네이트는 두말할 필요 없이 투명, 내충격성이 좋아. 방탄유리가 제일 적합한 고분자. 그런 용도로 사용이 돼. 폴리아세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떤 고분자? 금속 대체용 고분자야. 내마모성이 좋고 충격 강도도 어느 정도 좋고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야. 물론 POM보다도 더 좋은 고분자가 있어. PEK라고 하는 게 금속 대체용으로 훨씬 더 좋은 고분자가 있지만 걔는 이제 조금 이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 그 다음에 PBT는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여서 이런 이제 스위치나 뭐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 MPP는 치수 안정성도 좋고 물에 강하고 뭐 가수분해 같은 건 전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성형이 까다로움 뭐 이렇게 써 있는 건 무슨 얘기야? 비싸다라는 얘기야. 성형 가공해주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는 결국 물건으로 뽑아냈을 때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5종류가 니트 상태에서야 순수한 상태를 기준으로 대강 비교 설명을 했어. 잠시 쉬었다가 요것들보다는 조금 더 물성이 좋고 뭐 뒤집으면 비싼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자고.